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치평가의 길잡이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주제, 바로 모형의 확장인데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뻔하게 배우는 깔끔한 전통적 옥션 모형들 있죠. 이게 현실의 아주 복잡한 실물 자산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확실하게 리얼리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첫째, 옵션 모형의 확장이 왜 필요한지. 둘째, 캡과 베리어 옵션. 셋째, 복합 옵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 불확실성을 다루는 무지개 옵션까지 아주 핵심만 짚어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1장, 옵션 모형의 확장입니다. 왜 기존 틀을 깨고 확장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블랙쇼얼즈 같은 표준 모델들. 사실 이건 권리와 의무가 아주 딱 떨어지는 금융자산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글쎄요, 완전 딴판이죠. 거대한 공장을 짓는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리얼 옵션스, 즉 실물자산 옵션들은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변수가 많고 얽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같죠. 그래서 기존 모형을 고지곳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현실의 복잡함에 맞춰서 변형하고 확장해야만 합니다. 자, 2장, 캡과 베리어 옵션입니다. 무한한 수익이라는 달콤한 환상, 지금 당장 깨보겠습니다. 화면에 이 그래프를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일반적인 콜옵션은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와, 이익도 끝없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근데 현실의 실물 옵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익의 한계선이 존재하죠. 이걸 바로 캡드 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특정 시장에 최대 수요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거나 정부 규제 때문에 판매 상한선이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저기 보이는 K2라는 천장에 쾅 하고 부딪혀서 멈춰버립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캡드 콜옵션 어떻게 계산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공식 진짜 간단하죠? 꼭 메모해주세요. 캡드 콜 이퀄 콜 K1 빼기 콜 K2. 그러니까 K1을 행사 가격으로 하는 일반 콜옵션 가치에서 아까 그 천장 가격인 K2를 행사 가격으로 하는 콜옵션 가치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위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상한선이 없는 일반 콜옵션보다 무조건 항상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수익이 제한되는 걸 넘어서 아예 옵션 자체가 공중분해되어 사라져버린다면요? 헉소리 나죠. 기초자산이 특정 가격에 도달하는 순간 내 권리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거. 이게 바로 베리어 옵션의 일종인 낙아웃 옵션, 즉 노가웃 옵션입니다. 발밑에 함정문이 열려서 뚝 떨어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핵심 특허가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날아가서 사업권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 바로 감이 오시죠? 이 함정문, 즉 노가웃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콜옵션에서 가격이 특정 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 무효화되는 다운 앤드 아웃 옵션이 있고요. 반대로 풋옵션에서 가격이 특정 선 위로 확 올라가 버리면 사라지는 업 앤드 아웃 옵션이 있습니다. 실제 실물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정말 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쏙 빼놓고 일반 모델을 그냥 돌린다? 와, 그건 여러분이 자산 가치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복합 옵션입니다. 옵션 안에 또 다른 옵션이 숨어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을 살펴볼게요. 기초자산이 아니라 다른 옵션에서 가치를 얻는 옵션. 이걸 바로 컴파운드 옵션, 복합 옵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오너 콜, 풋오너 풋 등 딱 4가지 형태가 존재하죠. 이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딜까요? 네, 바로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일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또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과거에 게스케라는 학자가 이걸 평가하려고 엄청 복잡한 이별량 분석 공식을 만들어냈을 정도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 옵션 하나로 퉁쳐서 계산하면 프로젝트 가치가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하장, 무지개 옵션입니다. 불확실성이 여러 개로 겹쳐있는 멀티버스로 들어가 보죠. 일반적인 단순 옵션에서는 보통 가격이라는 딱 하나의 불확실성만 고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 매장량을 평가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유가가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 하나만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실 땅속에 실제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그 매장량 자체도 엄청난 미지수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의 원천이 2개,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참 예쁜 이름으로 무지개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예쁘지만 평가하기는 정말 까다로워요. 변수가 여러 개로 겹쳐 있는데 단순 모형을 쓴다? 글쎄요, 결과가 완전히 산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자, 벌써 마지막 5잔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요약, 그리고 여러분이 꼭 고민해봐야 할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 내용들,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압축해놨습니다. 이익의 상한선이 명확한 캡트 옵션, 특정 가격에 닿으면 펑 하고 사라지는 배리어 옵션, 옵션이 옵션을 낳는 컴파운드 옵션, 그리고 다중 불확실성의 결정체 레인보우 옵션까지.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요, 복잡한 수학 공식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이런 현실 세계의 물리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를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린 복합 옵션 평가할 때요, 게스케이 이별량 모델처럼 복잡한 수식을 계속 덧붙이다 보면 사실 우리의 추정 오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온갖 오차들이 겹겹이 쌓인 그 복잡한 모델의 결과를 우리가 무조건 맹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단순한 모형에서 나온 보수적인 추정치를 최저 가치, 즉 하한선으로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가치평가라는 게 참 정밀한 과학인 동시에 굉장히 유연한 예술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질문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멘토 블랙스톤 H였습니다. 우리 다음 해설에서 또 만나요.